여기서의 다짐, 제도 개선 이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여러 차례 참혹한 희생이 있었고 모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고, 근데 지금 마련해서 발표하시는 것도 결국 그 틀을 저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나 언급이 없으시다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이하 관계관님들 어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여기서 힘들고 고생하시는 만큼 또 우리가 피해자의 고통, 또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이라도 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군대는 왜 그 모양일까요? 아직 군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후진적인 군대의 모습, 그것이 이제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직접 집행하려고 하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 군의 의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거에 징표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군의 정치 관여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 나라가 됐다, 이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군의 특수한 임무를 정하고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고요. 또 장관님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문민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중에서는 유일하실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인권의 발전의 역사, 그다음에 입헌 민주주의의 성립되는 과정에서 인류가 얻은 교훈을 통해서 이제 군의 정확한 위치가 무엇이고 군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거를 헌법에 담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군이 지켜야 하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시는 게 뭐 당연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임무가 있다면 정신적으로 우리 군이 지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헌법 정신,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권 보호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선진화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군의 사명이다. 이것이 헌법에 부여한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차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방위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오늘 법사위에는 왜 출석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우선 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가 왜 관할을 가지고 이렇게 현안 보고를 받는 거죠? 알고 계세요? 네, 우리 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국방 차원에서 저희 공군의 가족인 이중사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공군 총장이나 차장께서 법사위에 출석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 왜 행안위 같은 데는 안 가시고 법사위에는 나오셔야 되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군 인사법에 대해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사법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군사법원을 소관합니다. 법사위는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예, 군사법원이 헌법에 보면은 법원편에 나옵니다. 사법부 편에. 그래서 법사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군사법원에 관한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는 데가 군대인 것 같고요. 근데 차장님이나 장관님께서 여기 와서 지금 출석 답변하셔야 되는 이유가 현재 군사법원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이 사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법부 편에 나오지만 사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지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과 맞는 건지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관님, 군인복무기본법이라는 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죠. 예. 정식 명칭이. 그게 언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날짜는 정확히 연도가 2018년입니다. 예. 이게 제정된 계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군내 이제 이런저런 악성 사고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렇죠. 태동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계기였던 게 윤일병 사망 사건입니다. 2014년 일이라서 선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장관님 그때 혹시 뭘로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2014년에는 저 사단장. 사단장 하실 때입니까? 예, 이게 28사단에선가 벌어진 일이죠. 예. 그때 몇 사단에 계셨습니까? 25사단장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네요. 네.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그렇죠. 또 우리 부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는 너무 생각을 끔찍한 일이 생긴 예. 것이고 그 반성으로 여러 가지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나 여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그 군인 인권 보호관 제도가 군인복무 기본법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군인복무 기본법 이전에는 그러면 군인의 복무나 지휘에 대해서 뭐가 규율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법이 제정법이란 말입니다. 개정법이 아니고. 왜 제정이겠습니까? 그 전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사복지실장님 아세요? 그 전에는 뭐였는지? 그렇죠. 군인복무 규율은 법의 체계상 어떤 층위에 있습니까? 법률입니까? 군인복무 규율이? 대통령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창군 이래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약해 왔단 말입니다.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죠. 머리를 깎아야 되고 군복을 입어야 되고 통신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아무 때나 전화도 할 수 없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는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됐는데 그거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령이었어요. 법률이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헌법 정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인권 의식이 그만큼 도태돼 있었다. 거기서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게 과연 여기서의 다짐, 제도 개선 이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하셨지만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여러 차례 참혹한 희생이 있었고 그때마다 국방부가 놀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고 근데 지금 마련해서 발표하시는 것도 결국 그 틀을 저는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업무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서도 군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나 언급이 없으시다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입장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사법제도 개선의 취지, 그다음에 그 목표,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